네, 의문동화의 방향과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할 개념을 그냥 쭉 볼까요? 의문동화의 방향에 따라서는요,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의문동화의 정도에 따라서는 완전동화와 불완전동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순행동화, 역행동화, 순행, 역행 어디서 들어본 말이지 않나요? 여러분 소설 문학 공부할 때 시간의 흐름에 맞게 차례대로 사건이 진행되면 순행적 구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현재 이야기하다 갑자기 과거로 되짚어 간다든지 이렇게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면 역행이다, 역행적 구성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로 흘러가는 거면 순행,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꾸로 되짚어 오는 거면 역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호동화는 그 방향이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둘 다 일어난다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대충 의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의문동화의 정도에 대해서 완전동화, 완전히 같아지는 거겠죠. 불완전동화, 완전히 같아지는 건 아닌 동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름만 보고도 대충 개념들이 짐작이 되는 오늘도 역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동화의 방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순행동화, 역행동화, 그리고 상호동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순행동화부터 봅니다. 뒤에 의문이 앞에 의문을 담거나 앞에 의문과 같아지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전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래요. 앞에 것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것이 변하는 것. 됐나요? 앞에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앞의 영향을 받아 으로 뒤가 바뀌는 것. 이게 화살표랑도 좀 더 맞는 것 같고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앞의 영향으로 뒤가 바뀌는 것 볼게요. 칼날입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해요? 칼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거 뭐였냐면 유음화였습니다. 유음화.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 맞죠?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이 되는 것. 자, 심리, 심리. 이번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네요. 뭐 때문에? 요 앞에 있는 미음 때문에. 그죠? 요 미음 때문에 같은 계열의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종로 역시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의 영향,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됐으니까 비음화. 자, 유음하고 비음하고 비음하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지금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니다. 자, 보니까 앞에 것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것이 바뀐 거예요. 맞아요? 앞에 것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것이 바뀌었어요. 앞에 것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동화의 방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 것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것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순행동화라고 한다. 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역행동화는 거꾸로 가는 거겠죠? 역행동화 봅니다. 앞에 의문이 뒤에 의문을 담거나 뒤에 의문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역행동화는 뭐다? 뒤의 영향으로 앞이 바뀌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뒤의 영향으로 앞이 바뀌는 것. 한번 볼게요. 천리.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발음할 땐 천리라고 발음이 납니다. 그죠? 뒤의 영향으로 앞에 것이 바뀌었습니다. 맞나요? 신라 역시 뒤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고요. 둘 다 유음하죠. 그 다음 먹는다 같은 경우에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으로 앞에 있던 기억이 이응, 비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음화, 유음화, 유음화, 비음화. 근데 방향으로 따지면 지금 뒤에 것의 영향으로 앞에 것이 바뀌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무슨 동화다? 역행 동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걸로 기억하는 게 더 편하죠. 앞에 영향으로 뒤에 거가 바뀌었냐? 뒤에 영향으로 앞에 것이 바뀌었냐? 그죠? 자, 이제 상호동화 한번 가봅시다. 이번엔 앞으로도 앞에 영향으로 뒤에 것도 바뀌고 뒤에 영향으로 앞에 것도 바뀌는 그런 동화인 거예요. 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독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독립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독립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독립. 근데 이것이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데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독립이었는데 먼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는고 하니
자, 요 립이요. 기역 때문에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요 비음화의 일종이죠. 물론 기역이 비음은 아닙니다만, 이제 기역이 비음은 아닙니다만, 기역 다음에 바로 리을을 발음하긴 힘들어. 우리 혀가 힘들어. 그래서 조금 더 발음하기 쉬운 니은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의 영향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의 영향으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순행이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니은의 영향으로 기역이 다시 비음화가 된 거예요. 됐나요? 이번엔 니은의 영향으로 기역이 바뀌었네. 이렇게 역행이 일어났네. 그래서 순행 다음에 역행이 일어나는 상호동화라는 거죠. 급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류에서 급류로 바뀌고요. 그리고 나서 급류로 바뀌는 거. 역시나 이런 비읍 다음에 리을을 바로 발음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리을이 비읍 때문에 니은으로 먼저 바뀌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비음으로, 미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렇게 먼저 바뀌고 앞에 것의 영향으로 뒤에 것이 바뀌고 그 다음 뒤에 것의 영향으로 다시 앞에 것이 바뀌는 순행과 역행의 과정을 거쳐서 급류가 됩니다. 상호, 동화. 됐나요? 자, 동화의 방향까지 했습니다. 순행, 역행, 그리고 상호, 동화까지 얘기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동화의 정도죠. 완전히 같아지면 완전 동화, 완전히 같아지는 건 아니고 비슷해지는 거면 불완전 동화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동화의 방향보다 더 쉬워요. 그냥 형태를 보면 되거든요. 인접한 두 음운이 완전히 같아지는 것이면 완전 동화입니다. 볼까요? 자, 실룬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했더니 앞에 있던 리을의 영향으로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예요. 자, 이것의 영향으로 이것으로 똑같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 동화. 마찬가지 이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앞에 있던 미음이 똑같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갑만 같은 경우에 자, 이게 갑 같은 경우에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시옷이 탈락하고 비음만 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비읍이 미음의 영향으로 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완전 동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완전 동화가 아닌 불완전 동화는 뭔가 볼게요. 인접한 두 음운이 그냥 비슷해지는 거. 자, 백로 갑니다. 백로.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냐면요. 이거 아까 상호 동화의 또 하나의 예인데요. 백로가 먼저 백노가 돼요. 백노. 그리고 나서 백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독립이나 급류랑 똑같습니다. 백로가 백노가 되고 백노가 됐는데 자, 지금 요 리을이 니은이 된 거예요. 그죠? 기역의 영향을 받았다. 기역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기역이 되는 게 아니라 니은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니은의 영향을 받아 니은이 된 게 아니라 니은의 영향으로 이응이 됐으니까 이건 완전히 똑같아진 게 아니라 비슷한 음운, 그쪽 계열의 음운으로 바뀌기만 한 것. 불완전 동화라는 거. 앞날 어떻게 되나요? 앞날 역시나 피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읍으로 먼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앞날인데 이게 앞날로 바뀌는 거예요. 맞죠? 자, 그때 요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으로 바뀝니다. 니은의 영향을 받았지만 똑같은 니은이 아니라 미음이 됐으니까 불완전 동화. 명령 같은 경우에 리을이 니은으로 비음화 됐습니다. 요 비음 때문이겠죠. 그죠? 하지만 똑같은 이응이 된 게 아니라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불완전 동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화의 방향, 동화의 정도, 결국 그 개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들이었네요. 그죠? 한번 오늘 했던 얘기 정리해 볼게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한라산, 국물 발음해 봅니다. 한라산, 한라산 이렇게 발음하죠? 국물, 국물이라고 발음합니다. 맞나요? 국물. 자, 먼저 방향에 따라 정리해 볼까요? 방향에 따라. 자, 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바뀌었네요. 그죠?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것이 바뀌었으니까 역행. 맞나요? 자, 그런데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리을이 됐으니까 정도에 따른다면 완전 동화.
똑같은 리을로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국물은 어떤가요? 국물. 자,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던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나 뒤에 것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것이 바뀌었으니까 역행. 정도에 따라서는요. 기억이 미음의 영향을 받았지만 똑같이 미음이 된 게 아니라 이응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 동화는 아니고 불완전 동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통해서 우리 오늘 했던 개념 다 정리됐죠? 그죠? 자, 동화의, 음운동화의 방향과 정도였습니다. 자, 클로징 영상 보면서 오늘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보시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